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빈공팀이라는 딱지를 떼야 할 듯. 세슈코도 유로 예선에서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 지난 매치에서는 일리치치가 교체로 들어와서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한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유로 예선에서도 수비력은 늘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전력인 만큼 지난 매치에서 아르메니아의 500을 돌파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최근 어매치 성과는 괜찮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일단 불가리아가 잠그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실점을 커버하는 모습이고 유로 예선 막판에는 헝가리와 세르비아와 비기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었다. 다만 불가리아가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문제. 탄자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이 동급 혹은 전력상 아래의 팀들도 제대로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일단 득점력에서의 차이로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일단은 세슈코와 더불어 일리치치도 활약하면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상대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골 기록을 쌓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금일 두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이제는 수비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 지난 경기에서도 덴마크와 점유는 비슷했지만 사실상 두들겨 맞는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 특히 유로 예선에서도 8경기 12실점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강한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는 세르비아를 상대로는 웅크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세르비아도 수비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 선수들의 키가 큰 대신에 민첩성이 두드러지는 유형이 아닌 점이 크다. 대신 중원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필두로 타디치나 미트로비치가 있는 공격진의 활약은 상당히 두드러지는 편. 일단 상대가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이를 두들겨서 잡아내는 기량이 상당히 좋다. 한 골 정도의 실점을 커버할 만한 전방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크다. 세르비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스웨덴의 수비가 2010년대 말 그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세르비아의 강한 공격력을 감당할 만한 퀄리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대신 세르비아도 민첩성의 부재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한 수비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헝가리 대 이스라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사실 유로 예선 조에서도 리투아니아나 불가리아와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난 평가전에서는 아일랜드에게 져버린 것도 실망스러웠다. 물론 헝가리의 잠재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 원정에서 잉글랜드를 4-0으로 갈아버린 적도 있고 독일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지난 경기에서 소속팀에서의 폼과 달리 소보슬라이는 6개의 픽찬스를 만드는 등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는 평. 유로 예선 전반기와 후반기가 확연히 달랐다. 11월의 전쟁으로 인해 밀린 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강행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반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솔로몬이 갑자기 이탈한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 다만 아이슬란드에게 1-4로 대패를 기록하는 등 이스라엘의 사기나 전력 자체가 상당히 하락세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가 승리를 거둘 듯. 수비적으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잉글랜드와 독일도 완파를 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유로 예선 PO에서 아이슬란드에게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도 그다지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스위스 대 오스트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는 400을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300으로 다시 회귀를 한 모습이다. 유로 예선에서 후반에 버티지를 못하고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실점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 물론 이 상황에서
득점력이 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상대로 사고를 기록했다지만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압박을 상대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2-1로 난적인 세르비아를 격파. 상당히 승리를 잘 쌓아가고 있다. 일단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모습. 다만 6골을 넣은 튀르키예 전 정도를 제외하면 대량 득점 양상을 아주 잘 만드는 모습은 아니다. 아르나우토비치나 그레고리치가 꾸준하게 활약하는 선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결국 미드필더진이 이를 메우는 양상이 많았기 때문 오스트리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300을 가동한 상황을 스위스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 기동성과 공수 전환이 좋다지만 에노 9의 활약이 좀 부족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스위스의 중앙 블록은 꽤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스위스도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이 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몰도바 대 키프로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는 매우 돌풍을 몰고 다니는 팀이었다. 마지막 체코전을 승리했더라면 유로 본선에 직행할 수도 있었던 상태. 폴란드를 상대로도 1승 1무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결국 수비에 비해서 다소 빈약했던 화력이 문제가 된 케이스. 물론 케이멘제도 같은 약체를 상대로는 유럽 국가의 클래스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유로 예선에서도 8경기 7골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키프로스는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답이 없었다는 평가. 하지만 최근 평가전에서는 그 판단을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300을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실점을 줄이는 것으로 응수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1-0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득점력은 아직도 아쉽기는 하지만 몰도바를 상대로는 실점을 줄이는 것을 기대해 볼 여지는 있다. 몰도바가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있다. 일단 몰도바가 결국에는 득점력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유로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듯. 물론 키프로스도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처참한 경기력에서 수비만큼은 어느 정도 3월 평가전에서 반전을 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데 의의는 둘 수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경기 분위기를 틀어지고 4-2로 핀란드를 돌파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윙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컵백과 중거리로 상대의 골문을 타격하는 모습. 다만 중앙에서의 힘에서는 크로아티아도 아직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결국 포르투갈이 지난 핀란드와의 매치와는 다르게 공격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다. 크로아티아도 일단 지난 매치에서 3-0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 물론 상대가 3-5-2로 내려 앉아버리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시간이 길었던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클래스가 살아있는 중원 선수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려운 양상. 크로아티아도 공격이 확실하게 찬스를 잡아내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무승부도 가능할 듯. 서로 중앙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잡아내기는 어렵다. 두 팀의 직전 경기 성적이나 득점력이 꽤 올라온 모습이기도 했지만 일단 지난 경기 상대는 두 팀과 비교하면 약체. 따라서 지난 경기들처럼 찬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잡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